지금 무엇을 후회하는가? 누구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떤 순간에 후회의 그림자가 서려 있다. 우리는 한때는 그 그림자에 휩싸여 어둠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삶의 굴레와 어려움,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을 안고 서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꿈을 뒤로하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을 기념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삶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후회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우울함과 자책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대신 후회를 통해 과거는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후회한다는 것이 그저 어둠만은 아닐 것이다. 다음은 스티브 레더의 나의 인생이 당신의 지혜가 된다면의 일부이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는 강연 때문에 부모님의 결혼 60주년 기념 파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강연은 내 인생에 있어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날 부모님의 기념 파티는 부모님이 함께하는 마지막 파티가 되었다. 그 일로 인해 사랑하는 이를 위한 중요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서 또 다른 후회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다질 때까지 나는 스스로를 꽤 많이 괴롭혔다. 지금까지도 그 일은 심리치료 때마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약간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부모님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체감하고 있다면 나의 선택은 확실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항상 확실하지가 않다. 때때로 부모님을 뵈러 가려고 했지만 많은 경우 다음으로 미뤘다. 나에게 더 후회스러운 일은 내 손자의 유치원 입학식에 가지 않은 것이다. 손자가 몇 년 동안 나의 아내인 할머니의 사랑과 돌봄을 받다가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던 날, 그 모습을 보러 가지 않은 것을 너무나 후회한다. 수업이 있는 날은 언제든지 조부모의 유치원 방문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봄이나 여름, 어느 편한 날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제레미는 7월 4일 주말에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단 하루만이라도 손자가 노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난 내 전 재산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유언 편지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우리에게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허함과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다. 두 번째 기회는 결코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 왜냐하면 정말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러 가는 일을 미루어 가슴 아픈 후회를 만들지 말라. 우리도 살면서 분명 비슷한 경험과 후회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항상 그리고 나중에 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 지금도 소홀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깝다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게 상처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든 후회가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을 힘껏 움직여 보는 건 어떨까? 망설이지 말고 해야겠다는 마음이 떠오르는 순간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일일 것이다. 소홀했던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줄 글 두 편을 더 소개한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젊었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었다. 그런데도 장성한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튼튼한 자물쇠를 채웠다. 그 후 두 아들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아버지의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들들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노인은 별게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궁금한 것은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다. 아들들은 생각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금은 보화일 거야. 아들들은 그때부터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은 죽었고 아들들은 드디어 그 괴짝을 열어보았다.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 아들은 화를 냈다. 그리고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동생을 향해 소리쳤다. 괴짝이 탐나거든 너가 가져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정막이 흘렀다. 1분, 2분, 3분.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막내 아들은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다. 나뭇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옛글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내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냐며 짜증을 냈다. 그는 유리 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갖고 있기로 아내와 타협을 했다. 괴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막내 아들은 그것을 읽다가 꺼억꺼억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다. 아들, 딸도 달려왔다. 글의 내용은 이러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 지금은 사금팔이 유리 조각 같은 기억. 아,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악이 나 같지 않기를. 아내와 아들, 딸도 그 글을 읽었다. 아버지하고 소리치며 아들, 딸이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내도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들 집안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언짢아도 남을 위해 억지 웃음 지으면서 부모님껜 상한 마음 몇 배 불려 화를 내고 벗들 불러 기분 내고 얇은 지갑 감추면서 용돈 달란 부모님께 지갑 감춰 공상이네. 어린이날 기념일에 바쁜 열일 제치지만 애미 애비 생일에는 예약하고 여행 가네.
겨울, 가을, 명절날은 해외여행 잡아놓는 날. 어쩌다가 부모 뵌 날, 하루 해가 길다 하네. 좋은 물건, 좋은 음식, 자식 먼저, 내가 먼저. 어려운 일, 귀찮은 일, 부모 찾아 떠넘기고. 젊은 육신 피곤함은 풀고 가야 정당하나. 늙고 병든 부모 육신 당연하다 외면하네. 다정한 말 들을세라 끼리끼리 속삭이고. 말귀 어두워 못 듣는다 망령으로 멸시하네. 세월 앞에 장사 있나 오는 백발 어찌 막나. 백년 천년 못 사는 것 만고진리 왜 모르나. 여보시게 자식들아 후회할 일 아예 마소. 제사상에 산의 진미 허울 좋은 그림의 떡. 살아실제 정성 들인 따뜻한 밤 나물 한 줌. 천년 묵은 산삼보다 더 좋은 줄 왜 모르오. 가신 부모 가슴 치며 불러봐도 소용없소. 이제라도 늦지 않네 오늘부터 시작하세. 비단 부모, 자식, 형제와 같은 가족 안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모든 존재들에 대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다가가고 표현하라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귀찮음의 그물에 갇혀 그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말았다. 그들과 함께 있는 순간조차 우리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다.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것이다.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순간들로 가득 찼을 텐데 아쉬움의 빛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원래 그럴 것도 없다. 사라지고 나서야 당연하지 않았음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다만 가슴으로 느껴질 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더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더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아낌없이 표현하고 사랑해야 한다. 함께하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사랑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우리네 삶. 인생길 가다 보면 서로 만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지. 뭐 그리 잘난 자존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지. 사랑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우리네 삶. 베풀어주고 또 줘도 남는 것들인데 뭔 욕심으로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고달픈 나그네 인생인가. 왜 그리 마음의 문만 닫아 걸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베풀지 못하는지. 서로 아끼고 사랑해도 짧고 짧은 허망한 세월인 것을. 미워하고 싸워봐야 서로 마음의 상책이 흔적만 가슴 깊이 달고 갈 텐데. 언제나 그러하듯 나누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지금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 고향 같은 포근한 가족과 친구 있기에 오늘도 행복한 미소를 지어보네. 지금 무엇을 후회하는가? 누구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떤 순간에 후회의 그림자가 서려 있다. 우리는 한때는 그 그림자에 휩싸여
어둠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삶의 굴레와 어려움,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을 안고 서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꿈을 뒤로하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을 기념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삶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후회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우울함과 자책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대신 후회를 통해 과거는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후회한다는 것이 그저 어둠만은 아닐 것이다. 다음은 스티브 레더의 나의 인생이 당신의 지혜가 된다면의 일부이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는 강연 때문에 부모님의 결혼 60주년 기념 파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강연은 내 인생에 있어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날 부모님의 기념 파티는 부모님이 함께하는 마지막 파티가 되었다. 그 일로 인해 사랑하는 이를 위한 중요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서 또 다른 후회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다질 때까지 나는 스스로를 꽤 많이 괴롭혔다. 지금까지도 그 일은 심리치료 때마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약간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부모님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체감하고 있다면 나의 선택은 확실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항상 확실하지가 않다. 때때로 부모님을 뵈러 가려고 했지만 많은 경우 다음으로 미뤘다. 나에게 더 후회스러운 일은 내 손자의 유치원 입학식에 가지 않은 것이다. 손자가 몇 년 동안 나의 아내인 할머니의 사랑과 돌봄을 받다가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던 날, 그 모습을 보러 가지 않은 것을 너무나 후회한다. 수업이 있는 날은 언제든지 조부모의 유치원 방문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봄이나 여름, 어느 편한 날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제레미는 7월 4일 주말에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단 하루만이라도 손자가 노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난 내 전 재산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유언 편지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우리에게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허함과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다. 두 번째 기회는 결코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 왜냐하면 정말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러 가는 일을 미루어 가슴 아픈 후회를 만들지 말라. 우리도 살면서 분명 비슷한 경험과 후회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항상 그리고 나중에 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 지금도 소홀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깝다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게 상처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든 후회가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을 힘껏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 망설이지 말고 해야겠다는 마음이 떠오르는 순간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일일 것이다. 소홀했던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줄 글 두 편을 더 소개한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젊었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었다. 그런데도 장성한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튼튼한 자물쇠를 채웠다. 그 후 두 아들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아버지의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들들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노인은 별게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궁금한 것은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다. 아들들은 생각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금은보화일 거야. 아들들은 그때부터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은 죽었고 아들들은 드디어 그 괴짝을 열어보았다.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 아들은 화를 냈다. 그리고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동생을 향해 소리쳤다. 괴짝이 탐나거든 너가 가져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정막이 흘렀다. 1분, 2분, 3분.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막내 아들은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다. 나뭇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옛글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내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냐며 짜증을 냈다. 그는 유리 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갖고 있기로 아내와 타협을 했다. 괴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막내 아들은 그것을 읽다가 꺼억꺼억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다. 아들, 딸도 달려왔다. 글의 내용은 이러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 지금은 사금팔이 유리 조각 같은 기억. 아,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악이 나 같지 않기를. 아내와 아들, 딸도 그 글을 읽었다. 아버지하고 소리치며 아들, 딸이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내도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들 집안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언짢아도 남을 위해 억지 웃음 지으면서 부모님껜 상한 마음 몇 배 불려 화를 내고 벗들 불러 기분 내고 얇은 지갑 감추면서 용돈 달란 부모님께 지갑 감춰 공상이네. 어린이날 기념일에 바쁜 열일 제치지만 애미 애비 생일에는 예약하고 여행 가네. 겨울 가을 명절날은 해외여행 잡아놓는 날. 어쩌다가 부모 뵌 날 하루 해가 길다 하네.
좋은 물건, 좋은 음식, 자식 먼저, 내가 먼저. 어려운 일, 귀찮은 일, 부모 찾아 떠넘기고. 젊은 육신 피곤함은 풀고 가야 정당하나. 늙고 병든 부모 육신 당연하다 외면하네. 다정한 말 들을세라 끼리끼리 속삭이고. 말 귀 어두워 못 듣는다 망령으로 멸시하네. 세월 앞에 장사 있나 오는 백발 어찌 막나. 백년 천년 못 사는 것 만고진리 왜 모르나. 여보시게 자식들아 후회할 일 아예 마소. 제사상의 산의 진미 허울 좋은 그림의 떡. 살아 실제 정성 들인 따뜻한 밤 나물 한 줌. 천년 묵은 산삼보다 더 좋은 줄 왜 모르오. 가신 부모 가슴 치며 불러봐도 소용없소. 이제라도 늦지 않네 오늘부터 시작하세. 비단 부모, 자식, 형제와 같은 가족 안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모든 존재들에 대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다가가고 표현하라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귀찮음의 그물에 갇혀 그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말았다. 그들과 함께 있는 순간조차 우리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다.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것이다.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순간들로 가득 찼을 텐데 아쉬움의 빛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원래 그럴 것도 없다. 사라지고 나서야 당연하지 않았음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다만 가슴으로 느껴질 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더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더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아낌없이 표현하고 사랑해야 한다. 함께하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사랑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우리네 삶. 인생길 가다 보면 서로 만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지. 뭐 그리 잘난 자존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지. 사랑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우리네 삶. 베풀어주고 또 줘도 남는 것들인데 뭔 욕심으로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고달픈 나그네 인생인가. 왜 그리 마음의 문만 닫아 걸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베풀지 못하는지. 서로 아끼고 사랑해도 짧고 짧은 허망한 세월인 것을. 미워하고 싸워봐야 서로 마음의 상책이 흔적만 가슴 깊이 달고 갈 텐데. 언제나 그러하듯 나누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지금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 고향 같은 포근한 가족과 친구 있기에 오늘도 행복한 미소를 지어보네.